부정적인 에너지에 기반해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멈추는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그릇된 행동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나태와 방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실제로 더 높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와 결단력을 길러준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개발의 선구자 제임스 알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어내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습관들을 알아채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나아가려는 길을 더디게 만들고 때로는 계속 발목을 잡으며 삶을 무겁게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정적인 습관들을 끊어내고 나면 우리는 한층 더 가볍게 그리고 더 빠르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임스 알렌의 지혜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원하는 삶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으려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저장소인 마음 속에서 무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야 한다. 그러고는 지혜와 긍정적인 에너지의 힘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들은 어떻게 배울 수 있으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어떻게 통달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그릇된 정신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쉽게 근절할 수 있는 부정적 에너지이자 정신적 발전에 막대한 방해물부터 근절해 가라. 이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행동으로 간단히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깨닫기 위한 단계를 3가지 교훈으로 분류한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극복하고 근절해야 할 부정적 에너지. 부정적 몸의 에너지. 1. 나태함. 2. 방종, 폭식. 부정적인 혀의 에너지. 1. 비방. 2. 잡담과 무의미한 대화. 3. 모욕적이고 불쾌한 말. 4. 경솔하고 무례한 말. 5. 헐뜯거나 흠잡는 말. 실천하고 습득해야 할 긍정적 에너지. 1. 사심 없는 의무 수행. 2. 확고한 정직함. 3. 무한한 용서. 표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몸의 에너지와 혀의 에너지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각각 몸과 혀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며 명확하게 분류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로 마음에서 발생하며 그릇된 마음 상태가 몸과 말을 통해 발현된 것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마음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를 일단 극복하면 건실하고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교훈인 부정적인 몸의 에너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근절해야 할까? 첫 번째 단계는 나태함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쉬운 단계이지만 이 단계를 완벽하게 통달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나태함은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완벽한 장애물이다. 그렇다면 나태함이란 무엇인가? 몸이 필요한 정도보다 더 많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청하고 곧바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며 소홀히 하는 일이다. 이런 나태한 상태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몸이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잠을 청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매일 해야 하는 일을 실제로 해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침대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마라. 잠을 청할 목적이 없음에도 침대에 계속 누워서 안일함과 공상에 빠져 있지 마라. 그런 행동은 결단력과 민첩성, 순수한 당신의 열정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이다. 다음 단계는 방종, 즉 폭식을 극복하는 일이다. 폭식하는 사람은 식사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육체적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거나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만 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절제되지 않은 이러한 욕망은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횟수를 줄이고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른 간소한 식사를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해야 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식사를 엄격하게 금해야 한다. 또한 야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야식은 사람을 무감각하거나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기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러한 연습을 하면 지금까지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식욕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다. 방종이라는 부정적인 감각이 마음에서 제거되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정비된 마음 상태에 맞춰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이때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마음의 변화 없이 식단에만 변화를 준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육체를 잘 통제하고 확실하게 지배할 때, 해야 할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때, 맡은 일이나 의무를 미루지 않을 때, 일찍 일어나는 일이 즐거워질 때, 절제가 확고한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때, 앞에 차려진 음식이 불충분하거나 간소하더라도 만족하고 미각적 쾌락만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한 첫 2단계를 완수해냈고 진리에 대한 첫 번째 위대한 교훈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비로소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침착하게 통제할 줄 아는 단단한 삶의 기초가 세워진 셈이다. 2번째 교훈은 부정적인 혀의 에너지 단속에 관한 내용이며 5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꾸며내거나 옮기는 일, 다른 사람이나 지금 앞에 없는 지인의 결점을 폭로하거나 확대해서 말하는 것, 부적절한 암시를 넌지시 건네는 말 등이다. 모든 비방 행위는 경솔함, 잔인함, 위선, 거짓이 들어있다.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잔혹한 비방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점검하고 비방을 불러일으키는 기만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제거하려 한다. 그는 누구도 비방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주시한다. 방금 미소 지으며 인사를 나눴던 친구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그 친구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도 감히 하지 못할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말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내면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잡담과 무의미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무의미한 대화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일에 관한 이야기,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잡담, 목적이 없거나 부적절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 등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이런 무절제한 언어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혀를 제어하며 그리하여 마음을 올바르게 제어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무의미한 말만 하며 일상을 보낸다면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만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살면 헛되고 어리석은 일만 일어난다. 의미 있고 긍정적인 열정이 담긴 말을 하라. 목적 있는 대화를 나눌 요량이 아니라면 침묵을 지켜라.
모욕적이고 불쾌한 말은 그 다음 단계로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에너지이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이나 욕설을 하는 행동은 어리석음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일이다. 만약 당신에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성향이 있다면 자신의 혀를 제어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설과 언쟁을 삼가고 유익하고 필요한 말만 한다. 그 다음 단계는 경솔하고 무례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경솔하고 가벼운 대화, 천박한 농담을 여기저기 옮기는 일, 단지 공허한 웃음을 불러일으키려 저속한 이야기를 일삼는 행동,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거나 버릇없이 말하는 일,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연장자나 스승, 관리자, 상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얕잡는 호칭이나 별칭을 사용하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성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경솔하고 무례한 이 모든 말들을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무례함이 젊은 사람에게 나타날 때도 불명예스럽지만 백발의 노인이나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보일 때는 더 안타깝고 참혹하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거나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도한다면 결국 모두가 길을 잃지 않겠는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는 사람은 진지하고 공손한 말을 사용한다. 자리를 비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마치 존경하는 스승에 대해 말하는 듯 존경을 담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경솔하고 천박한 일시적인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희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이다. 마지막 단계는 헐뜯거나 흠잡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악덕은 사소한 잘못이나 겉으로 드러난 잘못을 과장하거나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일, 쓸데없이 트집 잡거나 꼬치꼬치 따지는 일, 근거 없는 추측과 믿음, 견해를 바탕으로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삶은 찰나이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은 트집을 잡거나 논쟁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 늘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그 모든 에너지를 절약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성공한 삶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건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자신의 혀를 현명하게 제어할 때 이기적인 충동과 무의미한 생각을 표현하려는 순간들을 자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악의 없이 온화하고 정중하고 목적이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진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지 않을 때, 비로소 고결한 언어 습관을 위한 5단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진리에 대한 위대한 두 번째 교훈을 통달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자기 혀가 불러오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힘든 상황이 단지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그대로 밖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면 이러한 기초 연습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나태한 몸은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제어되지 않은 혀는 제어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외부로 드러난 상태를 바로 잡는 과정은 실제로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바로 잡는 방법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기반해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멈추는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그릇된 행동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나태와 방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실제로 더 높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힘과 에너지와 결단력을 길러준다. 여기까지 생각의 연금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왜 가장 먼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해야 하는지, 어떤 실천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임스 알렌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태와 방종 같은 부정적인 몸의 에너지, 비방, 무의미한 대화, 경솔하고 무례한 말 등 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일상에서 철저히 배제할 때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기운과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채워 나갈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어내는 것이 곧 긍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